안녕하세요. 네. 뭐 앞서 단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내일 있을 이제 3월 학력 평가 학생들이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까지의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고교가 치는 학력 평가가 아니고 네. 이제 내일 치르게 되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3학년들로 보면 전국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첫 번째가 가장 큰 건 어쨌든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석차나 수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고3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17년 11월 학력평가 때 응시 인원이 40만 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2018년 3월 학력평가 응시 인원이 45만 명 수준으로 5만 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올해도 조금 축소되겠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5만 명 정도의 학생 가운데에서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포진하고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학년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11월 학력평가에 비해서 성적이 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결국 성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의 불안감이나 상실감들을 극복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고3의 멘탈을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3월이니까요. 나의 네. 위치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좋은 기회로 좀 네.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3월 학력 평가 이후에 학생들은 이제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불안 3월 학력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특히나 재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예. 대부분 대체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 중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데 재학생들의 경우는 이 성적 변화가 지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입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N수생의 비율이 6월 모의평가에서 12%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서 14% 그리고 수능에서 22%까지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예. 똑같이 중상위권 학생들이 N수생들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N수생이나 반수생의 학생들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에 완전히 몰입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반면에 재학생들은 이제 내신 시험도 쳐야 많죠. 되고, 네. 네. 학교 일정도 소화해야 되고, 또 이제 수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재학생들은 어떤 측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수능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3월 학력 평가가 끝난 학생들한테 재학생들한테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네. 입시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월 학평 성적을 가지고 가채점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대학으로 수능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지 구체적인 입시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 3월 학평 성적으로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근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조금 어렵다, 지나갈 수 있는 과가 좀 대학이나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면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입 상담실에서 이제 자기의 성적을 비공개로 올리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이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어느 전형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흔히 말하는 정시에서의 꿈의 대학이 수시에서는 적정 수준의 대학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학평 이후 바로 세워야 할 것들은 이런 거라면 네네. 이제 좀 크게 보죠. 한번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재학생들의 입시는 사실 N수생이나 졸업 반수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맘때에 고3 학생들의 입시 지도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저는 내신 성적이 엉망이기 때문에 정시에 올인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네. 말을 하던 학생들이 이제 3월 학평이 끝나고 나면 조금 절망감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입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시 70%라고 하는 어떤 컨셉으로 잡고 보면 이제 정시에 올인한다라는 것 좀 적절하지 못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수험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3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해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진학하기를 원하는 내지는 진학할 수 있는 학과를 한두 개 정도 정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대학의 입시 요강을 조금 분석해 보기만 해도 사실 길이 좀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팁이네요. 예. 수시로 갈 것이냐 정시로 공략할 것이냐를 입시 요강을 보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 대단히 친절하게도 홈페이지에 입시 정보를 되게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논술 가이드북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보고서들을 분석해 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조금 가이드라인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고3 때 무슨 준비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3 때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고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의 숫자를 따지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 3학년 올라가서 교과와 비교과를 조금 균형 있게 준비를 하고 특히 비교과를 한두 개 정도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비교과를 준비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면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N수생들이나 졸업생들이 학종으로 선발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수험생의 생활이 좀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네. 어떤 상황에서든 용기를 잃지 않는 수험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이 되는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수시와 정시를 함께 좀 준비해야 네. 하며 그리고 좀 구체적인 학교 계획 나중에 좀 바꾸더라도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좀 세워놓는 네. 이런 방법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